네,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약간 타임 오프 같은 느낌의 빨려 들어가는 화면 전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완성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어딘가에 빨려 들어가면서 화면 전환이 진행이 되죠. 이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이펙트는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션 타일, 빈 여백을 메꿔주는 효과, 그 용도로 쓰는 모션 타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해주는 리퀴파이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색깔 톤을 맞춰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레드키를 쫙 뺐는데 그거를 진행을 하게 해주는 컬러 밸런스까지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만들어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컴포지션의 뉴 컴포지션, 이름은 마스터라고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280에 720에 스퀘어 픽셀에 29.97, 듀레이션은 30초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 3개를 갖고 오시면 되시는데 저는 여기 진행했던 이 영상을 그대로 갖고 오도록 할게요.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빼고 얘도 빼고 해서 3개의 클립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스케일 애니메이션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립이 3개가 이렇게 마련되셨으면 먼저 첫 번째 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쭉 가다가 갑자기 빨려 들어가는 거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다가 모션 타일 이펙트를 먼저 넣을 거예요. 그래서 빨려 들어갔었을 때 생기는 요 빈 공간, 여기를 조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 검색창에 모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스타일라이즈 쪽에 모션 타일이라는 효과가 있고요. 이 효과를 이 첫 번째 영상에다가 넣어 줄게요. 화면 전환되는 시간은 1번 이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 둘 다 포함해서 한 20프레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 10프레임 동안 빨려 들어가고 두 번째 영상에서 10프레임 동안 다시 나오는, 그래서 총 20프레임으로 제작을 하면 딱 알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자, 일단은 모션 타일 이펙트를 넣어주고 가로 세로 조금 더 그림의 그 여분을 주기 위해서 여기 가로 값에다가 200 그리고 세로 값에다가 200 넣어주고 미러 엣지를 눌러 주셔야지만 그 모션 타일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 경계 부분이 이렇게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여기 체크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이질감이 들어가니까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반사되는 것처럼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미러 엣지를 꼭 실행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퀴파이라는 이펙트를 넣어 볼 건데요. 포토샵에서 약간 얼굴 턱 들어가게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죠. 자, LIQUI 라고 검색을 하시면 디스톨트의 리퀴파이라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자, 이 효과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영상에다가 넣어 줄 거고요. 이 효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있는 여기 모양들이 이제 왜곡되는 모양입니다. 뭐 물결 모양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안쪽으로 모이는 것도 있고 바깥쪽으로 퍼지는 것도 있고 다양한 모양들이 있고요. 이런 모양의 애니메이션을 담당을 하는 게 이 디스토션 메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나선형 모양으로 빨려가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모양을 체크하고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요 효과를 사용을 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자, 일단은 요 디스토션 메쉬에다가 먼저 애니메이션을 줄게요. 자, 인디케이터를 영상의 제일 끝에다 갖다 놓은 상태에서 디스토션 메쉬에 스탑워치 눌러서 키프레임 만들어 주고요. 자, 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U를 눌러주시면 키프레임 들어간 게 보이죠? 자, 10프레임 전으로 인디케이터 들어갈게요. 이동할게요. 1번 영상의 10프레임, 2번 영상의 10프레임 동안 그 트랜지션 되기로 했으니까, 자, Shift를 누르면서 페이지 업을 눌러주시면 10프레임 앞으로 이동하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디스토션 메쉬에 키프레임을 찍어줄게요. 자, 왼쪽에 Add 키프레임을 통해서 키프레임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은 뭐 굳이 요걸로 안 하셔도 됩니다. 나선형 모양으로 빨려 들어가게끔 하고 싶으면, 약간 좀 이렇게 좀 회오리 모양으로 빨려 들어가게끔 하고 싶으시면 요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요거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컨트롤러가 너무 조그맣죠? 이 컨트롤러를 좀 반경을 키우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툴 옵션 쪽에 메뉴를 열어보시면 브러쉬 사이즈를 제일 크게 600이 맥스예요. 600까지 키워주시고, 이 밑에 있는 것도 100까지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0초부터 여기까지는 모양이 왜곡되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점 쪼그라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쪼그라든 모양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여기다 갖다 놔주시고, 이 가운데 마우스를 올리는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게 보이시죠? 클릭 해서 저는 저 완성 영상 했었을 때 한 7, 8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기 편한 정도로 이렇게 쪼그라뜨려 주시면 됩니다. 몇 번까지 했는지 까먹었네요. 자, 저는 이 정도로 한번 해봤고요. 다시 이 셀렉션 툴로 돌아올게요. 자, 만약에 이 모션 타일에 미러 엣지 체크를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거울처럼 보이게끔 하는 미러 엣지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그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간을 이렇게 설정하고, 숫자 키패드에, 오른쪽 숫자 키패드에 있는 숫자 0을 눌러서 램 프리뷰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왜곡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 조금 더 키프레임을 좀 변경을 시켜서 확 변하게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약간 스무스하게 변하기 때문에. 자, 이 첫 번째 키프레임을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어시스턴트, 이지, 이즈, 아웃을 선택합니다. 자, 얘는 자석처럼 달라붙게끔 하는, 그 자석 같은 느낌이 처음에는 느리다가 나중에 확 붙죠? 막 그런 식의, 나중에 가속이 확 붙는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으실 때 지금처럼 출발 성격을 띠는 키프레임에 마우스 클릭, 어시스턴트, 이지, 이즈, 아웃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이쪽에 굴곡을 심하게끔 만져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프리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좀 더 확 들어가는 느낌이 탁 들어가죠. 여기서 모션이 조금 더 심하게 넣고 싶으시면 요 모양을 조금 더 심하게 주셔도 됩니다. 막 클릭해서 심하게 주셔도 되시고요. 요 모양으로 하면 회오리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 확 들어가는 느낌을 더 가미하기 위해서 스케일 애니메이션도 들어갈게요. 자, 처음에 그 출발하는 키프레임 쪽에 단축키 S를 눌러서 스탑워치 스케일의 그 속성을 열어주시고, 스탑워치 눌러서 키프레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단축키 U를 다시 한번 누르면 전체 키프레임이 보이죠? 여기에서 마지막 키프레임으로 이동해서 한 70% 정도 줄여주도록 할게요. 뭐 더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적절하게 왜곡이 심하게 들어가는 정도를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만 줄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 첫 번째에 이지, 이즈, 아웃을 주도록 할게요. 자, 스케일 키프레임 선택해 주시고, 키프레임 위에 마우스 클릭, 어시스턴트, 이지, 이즈, 아웃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그래프를 좀 심하게 벌려줄게요. 자, 프리뷰를 해서 다시 한번 보면 조금 더 확 들어가는 느낌이 이렇게 보이죠? 어지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도 빨리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는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라면 뒤에는 커진 게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들어오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화면 전환이 맞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일단 두 번째 영상에다가 똑같이 모션 타일을 넣어주고요. 모션 타일을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200대 200으로 늘려주시고, 미러 엣지에는 반드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리키파이라는 효과를 여기다가 두 번째 소스에다가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디스토션 메쉬에 먼저 스탑워치 눌러주고, 단축키 U를 누르면 이 키프레임 찍힌 게 나오죠. 자, 10프레임 뒤로 이동할게요. Shift 누르면서 페이지 다운 눌러서 10프레임 뒤로 이동시켜 주시고, 여기에도 똑같이 요 Add 키프레임을 눌러서 요 키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그 왜곡된 모습을 여기다 찍어야지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만들어지겠죠. 여기다 찍으면 안 되니까 잘 인디케이터 올려놔 주시고요. 자, 반대로 얘는 쪼그라드는 거라면 얘는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확장하는 애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러가 조그맣기 때문에 이쪽에 툴 옵션에 들어가서 브러쉬 사이즈를 맥스로, 밑에 것도 맥스로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잘 올려놓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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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원하시는 그 비율이 나올 때까지 클릭을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왜곡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셀렉션 툴로 돌아오고요. 자, 스케일 애니메이션도 얘는 100에서 70까지 작게 만들었으니까 얘는 커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오는 걸 가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디케이터를 여기 앞부분에다가 놔주시고, S를 눌러서 나오는 스케일의 속성을 조금 오버시켜서 키워주시고, 스탑워치. 단축키 U를 눌러서 나오는 이 끝부분에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갖다 놔주시고, 스케일을 100으로. 자, 처음에는 가속이, 뒷부분에 가속이 걸리면서 확 쪼그라들었다면 뒷부분에는 약간 부드럽게 도달하도록 한번 뒷부분 키프레임을 전부 선택하고, 키프레임 위에 마우스 클릭,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 요번에는 easy is in 넣어줍니다. is out과 is in은 이 부등호 모양이 다르죠? 반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그래프의 굴곡을 하나씩 클릭해서 이렇게 굴곡을 많이 줍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서 세이브 한번 하고, 여기까지 해서 한번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모션이 완성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뒷부분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 소스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얘도 10프레임 동안 쪼그라들어야 되겠죠? Shift 누르면서 페이지 업 눌러서 10프레임 전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요 평범한,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은 요 메시 값이 여기에도 있어야 되니까 얘 선택하고 컨트롤 C, V. 마찬가지로 스케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가 쭉 유지가 돼야 되겠죠? 얘 선택하고 컨트롤 C, V 두 개 눌러주시고, 얘네 그리고 인디케이터가 끝나는 지점으로,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소스가 끝나는 지점으로 인디케이터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고, 거기에는 요번에는 다시 요 툴로 들어와야 되겠죠? 쪼그라드는 툴, 요 툴로 선택.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 요거 다 맥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에 올려주시고, 클릭, 클릭, 클릭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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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요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셀렉션 툴로 돌아와서 스케일도 70%로 줄여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여기 한 거랑 지금 똑같은 거죠. 자, 키프레임을 바꿔줘야 되겠죠. 선택해 주시고, 키프레임 위에 마우스 올려주시고,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 클릭 하면은 원래 리니어 모양으로 돌아오고, 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어시스턴트, easy is out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얘를 쭉, 얘도 쭉 이렇게 조절을 할게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된 모양, 여기는 이렇게 된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 프리뷰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거 그냥 카피해도 되세요. 자, 리퀴파이와 스케일 이 키프레임을 두 개 선택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다가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 거 한번 렌더링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와서 슉 들어가고 슉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화면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 레드를 뺀 그 컬러로 만들고 싶으시면 일단 세 개의 색감이 전부 빠져야 되니까 자기보다 하위에 있는 그 레이어들한테 동일한 효과를 뿌려주는 애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활용을 해서 만들 거예요. 자, 이쪽 타임라인의 빈 공간에 마우스 클릭 U에서 애드저스트먼트 레이어 꺼내주시고요. 자, 이펙트 검색창에 컬러 밸런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거 딱 나오죠? 요거 애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 넣어주시고 섀도우 부분에 레드를 조금 원하는 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영상에 레드기가 빠지게 되니까 톤이 조금 동일하게 되겠죠? 사실상 요거는 이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 옵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리퀴파이 이펙트를 이용을 해서 그 왜곡되는 화면을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모션 타일 효과를 이용을 해서 그 화면에 그 여분을 채워주는 거, 그리고 스케일을 통해서 조금 더 왜곡을 넣어주고 나중에 컬러 밸런스로 레드를 한꺼번에 빼는 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